많은 산봉우리를 정복하기 위해 오늘도 입등반을 시작합니다. 토크가 산으로 가는 예측 불허 영화 토크쇼 시네 마운틴. 자, 시네 마운틴의 셰파 송은입니다. 주인공 옆에 늘 붙어다니는 촉새 같은 친구, 납득이 같은 친구죠. 영화계 고상돈 장항준 감독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넓은 세상을 세밀하게 보는 영화 감독 장항준입니다. 준비해 오신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좀 전에 생각했어요. 장항준. 네. 좋습니다. 네. 사실은 그 영화나 드라마의 클리셰 중에 하나가 굉장히 멋있고 네. 예쁜 주인공 친구 옆에는 약간 넉살 좋고 눈치가 없는 네. 그런 수다쟁이 조연 친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친구들이 꼭 나오죠. 이런 거 이제 구조 로맨틱 코미디에 많이 나오죠. 주로 많이 나오죠. 네. 그런 거에 이제 주로 이제 그 많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이제 예전에는 그 누구죠? 박진주 씨. 박진주 씨. 박진주 씨가 그렇구나. 약간 초반에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은 감독이 되셨지만 그 전에 조은지 배우. 조은지 배우도. 조은지 씨도 그렇게 많이. 맞아. 했었어요. 그런 역할. 네. 그런 거 아니라고 효진아. 공효진 정신 차려. 난 너무 걱정되는데 지금 봐도 사과할까봐. 너는 그게 문제야. 아유 정말. 야 맥주나 먹어. 이런 거 역할. 이런 역할에 이제 조은지 씨도 조은지 씨 듣고 계십니까? 네, 연락 바랍니다. 네. 자, 감독님이 만약에 배우를 한다면 약간 그런 역할을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그것도 너무 과한가요, 감독님한테는? 저는 이렇게 좀 만약에 배우를 한다면 좀 단역 같은 걸 하고 싶어요. 대사 별로 없는 거. 임팩트 있는 거? 대사 별로 없고 그죠? 약간 임팩트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뭐 무슨 어떤 가게 주인. 아니 근데 문득 지금 갑자기 감독님한테서 스티브 부세미의 느낌이 나요. 여러분 스티브 부세미 한번 검색해 보세요. 예, 스티브 부세미. 굉장히 스티브 부세미가 예. 강렬한 연기를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렇지만 예전에 나왔던 이 사람이 정말 그 미국 얄궂게 생긴 분의 대표적 주자예요. 아니 이게 역할 할 땐 되게 그래도 잘생겼네요 또. 약간 어떤 느낌에서는 이게 흑백 사진 이런 거는 눈, 코, 입이 되게 이목구비 분명하죠. 양준일 오빠 느낌도 좀 있어요. 그리고 저분이 사실은 잘생긴 얼굴이에요. 교정을 했나? 이분이 원래 스티븐 부세미 저 배우가 원래 이제 그 치아가 한 2개 더 있는 것 같은 배우예요. 그래서 맞아요. 약간 이가 전반적으로 약간 좀 많은 과밀한 느낌이. 그쵸. 주로 이제 그 범죄자나 살인자 역할로 저수지의 개들 뭐 맞아요. 이런 데서도 그래서 나오시는데 범죄자로 많이 나오시죠. 맞아요. 근데 역할 너무 강렬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감독님이 하면 약간 선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 뒤에 아주 절대 악의 역할을 하는 그런 임팩트 있는 역할 이런 거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것도 좋고 저는 뭔가 정의로운 척하다가 알고 봤더니 막 뒤로 빼돌리고 막 그러다가 이제 발각이 되니까 도망가다 넘어지는. 에고 이렇게 끝나는. 그래서 무릎을 잡고 한참 동안 신음하는 쓰러진 채로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네요.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 전에 시네마운틴 랜선 모니터 요원들의 의견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횟집 딸내미 땡땡님이신데요. 야 알쓸범잡 1회에 나왔던 부산 횟집 딸입니다. 이거 기억나죠? 부산에 있는 횟집. 예. 엄마가 출연자들이 회를 못 드시는 것 같다고 내심 속상해하셨는데 제 방을 봤더니 감독님이 많이 드셔서 저는 좋았어요. 댓글을 봤더니 왜 먹기만 하냐? 장항준은 왜 먹기만 하냐? 그러면 회를 옆에서 하는데 저는 그 박사님들이 더 이상해요. 네. 다 배가 고팠거든요. 다 배가 고팠는데 그냥 방송에서 따먹으려고 말이야. 사람들이 혈압이 돼가지고 아주 방송쟁이 그런 방송쟁이를 하고 그냥. 윤종신 씨도 안 드시더만요. 윤종신 씨도 안 드셨다고요? 그 오빠가 은근 나름 맛있는 거만 못 참는 씨가 되게 있는데? 먹는 거 좋아하는데 근데 윤종신 씨도 여기 이제 이 프로가 잘 됐으면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프로그램 욕심을 내더라고. 막 프로그램 끝나잖아. 녹화 끝나면 윤종신 씨가 PD하고 작가분들한테 오늘 녹화는 뭐가 괜찮았던 것 같고 어떤 것도 우리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뭐 제작자질을 하는데 그거 참 못 봐주겠습니다. 한마디로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저희 당신 욕하는 사이도 윤종 씨랑 같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도 약간 다과가 세팅되어 있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변현주 감독님 설명하실 때 음식 되게 잘 갖다 먹어요. 그 오빠. 거기서 이제 자기 원샷이 많이 없다고 생각했나 봐. 그렇지. 여기는 또 약간 단독 MC 같은 거라서. 그랬어요. 아무튼간에 그 어머님이 그렇게 사장님이 속상해 하시는지 몰랐어요. 촬영 후에 엄마한테 장항준 감독님 어땠냐고 물어봤는데 엄마는 글쎄 부산이죠?
부산이면은 야야 그 감독님은 잘 모르겠고 윤종신이가 참 멋있대라고 하셨다고. 네. 했지. 알겠습니다. 별로네요. 아니 사장님이 좀 고기는 잘 고르시는데 사람을 고르시는 안목은 조금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후기입니다. 네. 미나킴님 호주에 거주하신다고. 호주에서 왔어요. 18년 전 제가 중학교 시절에 은희 언니를 만난 적이 있어요. 허허. 제가 일산에서 학교 다닐 때 옆 초등학교에서 은희 언니가 출연했던 시트콤이 촬영을 했었는데 이거 나왔대. 그 제가 송혜교 씨랑 조효정 씨랑 같이 정상훈 씨랑 출연했던 그 시트콤. 예. 친구들이랑 구경 갔었거든요. 다른 연예인들은 바쁜지 아는 척은 안 해줬는데 차에서 대기 중이시던 은희 언니가 얘들아 학교 끝나고 구경 온 거니? 하며 먼저 말을 걸어주셨고 그러더니 너 얼마 있어? 주머니 털었어. 집어내 한 대치기야? 이렇게 했겠죠. 예. 목마를까봐 콜라도 따라주시고 야 몰라 콜라는 한 모금에 1,000원이야? 그렇게 10분간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부터 언니의 팬이 되었답니다. 미담을 알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시네마운틴의 영상 댓글에 올리게 됐네요. 은희 언니 화이팅이라고. 아이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송은이 씨 미담이 사실은 찾기 힘든데 또 아주 희귀한 왕년의 초등학생이 보내주셨네요. 18년 전이면 정말 잊고 살만도 한데. 그러네요. 그러네요. 제가 그날 신이 많이 없어서 되게 심심했던 모양이에요. 아니 저는 초등학교 친구들을 좀 좋아해요. 애들을 좀 좋아해요. 그래요? 거기서 이렇게 막 이렇게 올망졸망 이렇게 모였으니까 귀엽겠죠. 그래서 귀엽지. 아마 되게 즐겁게 대화했을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장동님과의 영화 수다 토크 만나보죠. 자, 산드라 블럭은 누구냐? 본명이 산드라 에넷 블럭이에요. 에넷? 네, 산드라. 그러니까 아이가 4명이란 뜻이죠. 산드라 에넷 블럭. 에넷 블럭. 예. 와, 산드라 블럭이 64년생이에요? 네, 64 용띠죠. 한석규 씨와 동갑입니다. 나랑 동갑이야. 안녕 블록. 네, 이게 제일 비슷해요. 인삼 밥 한 번 먹자. 한석규 씨는 들으면 얼마나 불쾌하실까. 항상 그 생각이에요. 네, 한석규 씨가 그래가지고 안 들으실 거예요. 이 상암동 쪽으로도 안 오신다고 그래요. 소문 났나요? 송은 씨 꼴보기 싫어가지고. 자, 64년생이고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태어났답니다. 버지니아주. 네. 어머니는 오페라 교수이자 성악 교사였다래요. 오페라 교수셨군요. 오페라 교수죠. 오페라 교수. 네. 참 송희 씨도 지식이 그래요. 오페라 그러면 생각나는 그거밖에 없죠. 없어. 딴 것도 있어. 축배 노래 이런 거 있지. 리비아 몬델레티칼레지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건 어떻게 알아요? 축배 노래 기본이죠. 겔라베헬레짜 이펴라. 아니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한글로 써서 외웠죠. 그랬었죠. 예. 리비아 몬델레티칼레지 까리찌. 계속 외웠죠. 아무튼간에 아버지는 군인이자 보컬 코치였다래요. 군인인데 보컬 코치는 국군 홍보단에 있었나요? 그러면 거기는 이제 Yes sir, Yes sir 하면서 화음을 넣는 거죠.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ir. 그래서 이제 Yes sir 이렇게 화음이 만들어지는. 그렇죠. 그래. 군대에서. Shut up. 자, 송은 씨 딱 치고요. 자, 아무튼간에 이 어머니는 독일인. 어머니는 독일인, 아버지는 독일계 미국인. 그러니까 이 집은 독일 집안이에요. 독일 집안이네. 12살 때까지 그래서 독일하고 오스트리아에서 자랐다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나고 버지니아주에서 태어나고 바로 이제 독일로 건너가지고 독일, 오스트리아 이런 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다래요. 네. 그러면서 유럽을 여행하면서 발레와 성악 공부를 했답니다. 어렸을 때. 5살 때 이제 독일에서 오페라 아역 배우로 무대에 처음 서게 됐대요. 그러니까 이거 엄마가 푸시해줬겠죠. 그렇죠. 아무튼간에 이 경험이 결국 배우로 가는 첫 번째 중요한 경험이 돼요. 무대 매료되죠. 이 꼬맹이가 뭔가 잘 모르는 꼬맹이가 무대 매료가 됩니다. 큰 역할은 아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아역들을 몇 개 했었대요. 아주 작은 단역들. 단역들을. 단역들을 몇 개 했었는데 거기서 아주 이 무대 경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 큰 무대에 오페라 무대에 섰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얘한테는 맨날 유치원 가서 색종이 접고 가위 오리고 풀 붙이고 카네이션 만들고 이런 걸 하다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의상을 입고 헤어를 하고서
노래를 부르고 내 한마디를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막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기립박수 쳤을 거 아닙니까? 커튼콜 할 때 수많은 배역진들 앞에서 그거를 그치. 경험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아, 맞아요. 사실 그 무대가 마약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는데 네. 그럴 때 그 희열, 환호. 심지어 뭐 그리워서. 어떤 무대는 그 마룻바닥에 마약을 발라놨다. 이런 얘기도 있어. 그래서 무대는 마약. 이런 얘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팩트를 요한다고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그래요. 이건 누가 들어도 팩트는 아니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리고 12살이 지나고 다시 미국 워싱턴 DC로 이주를 해서 고등학교를 다닙니다. 네. 고등학교 때는 또 치어리더 했다 그래요. 아. 응, 그 브링이도 이런 거 네. 보면 미키 스타라비트 따라바라바라 미키 그거. 미키. Shut up. 예, 미키, 그거요? Shut 네. the mouse. Shut the mouse. 은희? 예. 자, 오래간만에 영어 한번 달려봤네요. 네. 자, 그리고 학교 연극에도 열정적으로 참여했어요. 근데 네. 이게 기본적으로 무대에 서는 걸 좋아하고 좋아하네요. 끼가 있었던 학생인 거예요. 한결같이. 근데 실제 성격은 상당히 내성적이었다래요. 오.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배우분들 있어. 중에서도 실제 성격은 되게 내성적이어서 같이 학창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이 쟤가 어떻게 배우가 되고 가수가 됐지 이런 분들 꽤 많아요. 맞아. 예를 들면 뭐 우리 개그 쪽에서 신동엽 씨가 굉장히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았었어요.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네. 오. 친한 친구들한테는 너무 웃긴데. 그치. 그 친해지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 개그 쪽에서 유명하신 분이 김국진 씨 아닌가요? 아, 김국진 오빠도, 국진 오빠도. 이런 부끄럼쟁이가 없는데. 맞아요. 네. 맞아요. 후배들하고도 글쎄요. 옛날엔 존댓말 썼어. 그래요. 아, 그랬나요?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나 좀 화장실 갔다 올게요. 뭐 이랬던 분이죠. 근데 조금 친해지면 되게 격 없이 잘 얘기해 주세요. 네. 아, 우리 은희는 요즘 어떻게 지내나? 네, 한석기 씨가 제일 비슷했고요. 자, 아무튼 간에 근데 이제 그러면서 또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했었대요. 왕따를 당했는데 왕따 당한 이유가 이상한 옷. 이게 독일 집안이니까 어깨에 견장이 달린 옷을 입고 다녔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엄마가 독일 사람이고 독일 패션에 뭐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계속 독일에 살다 왔으니까 옷이 다 독일에서 산 걸 거 아니야. 그렇지, 독일. 그렇지. 거기는 이제 어떤 옷인지 대충 느낌이 오잖아요. 네, 뭐 레이스 약간... 달리고 알프스 느낌 뭐 이런 것들 하니까 아무튼간에 그리고 또 하나 이건 믿기지 않는데 못생긴 외모 때문에 왕따를 당했다고 합니다. 아하. 아니 산드라 블록이 못생긴 외모 때문에 왕따를 당했다면 도대체 성훈이 블록은 어떻게 살아가라는 이야기인가요? 미국 그렇게 엄격한가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러다가 말이죠. 대학에 진학을 해서 무대 미술을 전공했다 그래요. 무대 미술. 뜻밖의 그냥 뭐 연기하는 곳을 뭐 뉴욕 액션 스쿨이나 이런 데 액트 스쿨 갔을 것 같은데 미술을 했군요. 왜 우리 그렇잖아. 그 연극과 같은 데 가가지고 그치. 무대 미술을 하면서도 연기를 하고. 사실 뭐 어찌 보면 그 연극이라는 게 뭐 배우의 예술이라고는 하지만 모두가 총체적으로 만들어야죠. 예. 그러면서 학교에서는 계속 연극을 했대요 또. 배우로서 연극을 하고 꾸준히 무대를 오릅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나서도 계속 연기. 그러니까 벌써 배우의 꿈은 벌써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다양한 연극과 오프 브로드웨이 이러면서 다양한 연극과 그리고 영화, TV 시리즈의 이제 단역, 조연 이런 걸로 출연하면서 조금씩 입지를 넓혀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분한테 잊을 수 없는 작품에 출연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데몰리션맨입니다. 데몰리션맨. 아놀드가 아니고 누구죠? 그죠. 실베스타 스텔론. 이분 집에 가면 전부 다 은부치만 있다는 바로 그분 실베스타 스텔론. 네. 웨슬리 스나이프스도 나오죠. 그렇죠. 웨슬리 스나이프스, 외서방이라고 불리는 웨슬리 스나이프스. 이 작품이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잖아요. 히트를 치고 여기 산드라 블록이 아주 그 여자 어떤 경찰로 나오나 그렇죠. 그 좀 무법자들 진압하는 냉철한 뭐 그런 역할로 나오게 되는데 이 작품이 성공을 하면서 홀리우드에 주목을 받습니다. 주목을 받고 그 이듬해에 드디어 여러분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어요? 나오나요? 우리 산드라 블록의 우리 제발 나오나요? 입 닥쳐. 예. 자, 제발 입 닥쳐. 자, 아무튼간에 이 산드라 블록의 출세작이라고 할 수 있죠. 뭡니까? 스피드. 그렇죠. 스피드의 키아누 리브스와 함께 이 스피드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 진짜 재밌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쫄깃쫄깃하잖아요. 사실 이 영화가
쫄깃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벗어날 수가 없게 만들어요, 주인공들을. 그치. 뭐 차에다가 달리는 버스에 폭탄을 설치해놓고 네. 몇 킬로 이내로 속도가 떨어지면 안 된다. 안 되고. 그리고 그 근처에 멈춰도 안 되고. 경찰차가 가서도 안 되고, 안 되고. 멈춰도 안 된다. 안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제한 조건. 이거 야 이 버스는 폭발할 수밖에 없겠는데 하는 그 어떤 그 스릴과 서스펜스가 있죠. 그러니까 이 버스와 버스 승객들을 구해내는 키아누 리브스와 이 산드라 블록이. 여기서 산드라 블록은 그냥 승객이에요, 원래는. 그렇죠. 예. 네, 아무튼간에 요 캐릭터도 그 전까지 나왔던 헐리우드 액션 영화의 서브적인 여자 주인공 캐릭터는 아니에요. 조금 변화가 있어요. 맞아요. 예, 약간 주도적이기도 하면서 여기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캐릭터들을 보여주는데, 이 스피드가 또 경상도에서는 개봉할 때 서피드라고 개봉하기도 했죠. 서피드. 이 서피드가 세계적인 흥행을 기록하면서 세계적인 스타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네. 산드라 블록이 그렇게 어렸을 때 놀림받다가 세계적인 스타로 급부상하고 그 이듬해 스피드 이듬해에 당신이 잠든 사이에. 네, 당신의, 그러니까 이 로맨틱 코미디죠. 맞아요. 네, 당잠사라고 하는 이 당신이 잠든 사이에가 또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동명의 드라마도 있는데, 사실 맞아요. 이 제목이 사실 이 영화에서 맨 처음 쓰여진 거죠. 맞아요. 당신이 잠든 사이에. 근데 요 즈음이 뭐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네, 그렇죠. 뭐 이런 로맨틱 코미디가 이렇게 좀 도시를 배경으로 또는 뭐 이렇게 밤을 배경으로 하는 것도 유행이었었어. 예. 자, 그리고 이거 산드라 블록한테 잊을 수가 없는 영화인데, 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흥행을 성공한 영화는 아니에요. 어떤 걸까요? 자, 블라인드 사이드. 나 그 영화 엄청 좋아해. 갑자기 연변에서 오셨나요? 어떤 한 분이 갑자기 우리 스튜디오에 난입을 하셨어. 나는 그 영화 엄청 그런 좋아해. 거 있다. 내가 모르는 거 얘기하면 그렇군요 하고 빨리 넘어가고 싶고, 조금 아는 거 나오면 길게 얘기했으면 좋겠어. 그거를. 네. 이 작품이 그 미식축구 실화를 바탕 맞아요. 이 흑인 그 미식축구 선수, 불우한 환경에 있었던 미식축구 선수를 이제 이 케어하면서 이끌어내는 소지를 발견하고 정말 미국의 대스타로 만드는. 그렇죠. 그 역할을 이제 산드라 블록이 맡았죠. 산드라 블록이 맡아가지고 이 작품을 통해서 산드라 블록이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이 영화로? 네. 최초의 수상이죠. 그리고 골든글러브 여우주연상, 전미 비평가협회 여우주연상. 아주 상이란 상, 좋은 상은 다 독실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근상도 타게 되죠. 개근상요? 그러니까 나는 그 상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 사실 개근상 타기 요새 힘들대요. 얼마나 학교 가기 힘들어요. 되게 힘들대요. 예. 아무튼간에 자, 그리고 그 블라인드 사이드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 나오는 그 아역 있잖아요. 네. 아주 맹랑하게 연기하는 그 남자 아역 배우 있잖아요. 예. 너무 귀여웠어요. 요때만 해도 이런 맹랑한 아역들이 미국 영화에 꼭 등장을 해요. 뭐 미혼모거나 이혼한 이 커리어 우먼의 아들들 등장하는데, 뭐 제리 맥과이어스도 그 아들이 너무 귀엽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사실은 뭐 한국 같았으면 이런 거 다 송은 씨가 독식을 합니다. 이런 역할들, 아역적 역할들은. 맹랑한 아들 역할, 맹랑한 소년 역할, 송은 씨가 독식을 할 수 있죠. 자, 아무튼간에 이렇게 세계적인 스타, 그리고 부와 명예를 모두 가진 산드라 블록에게 드디어 그래비티가 제안이 됩니다. 이 그래비티가 처음에 제안됐을 때는 이 산드라 블록이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았다래요. 탑스타인데도. 네, 왜냐하면 이제 가정적으로 이제 불화를 겪은 거죠. 이 남편이 외도를 하면서 이 산드라 블록이 완전 그 상실감과 좌절,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내가 뭐하러 산 거지? 뭐 이렇게 하고 왔던 사이에 누가 뭐 시나리오만 줘도 안 해. 매니저가 누나 새로 하나 들어왔는데요. 안 해. 지금 작품할 기분이 아니라고. 그래, 나 진짜 여행이나 하고 싶어. 진짜. 날 좀 그냥 내버려 두겠어? 그런데 누나 이번 건 꼭 하셔야 돼요. 왜 뭔데? 그래비티예요. 그래비티가 뭔데? 우주에 또 우주복 입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있는데, 누나, 감독이 누나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하지 마. 안 한다니까. 누나, 감독이 알폰스 소녀 하이디가 들어왔어? 그렇게. 자, 그러다 감독이 알폰소 쿠아론이라는 얘기를 듣고 당장 시나리오 줘봐. 진짜? 난 알폰소 쿠아론의 팬이야. 나 알폰소랑 해보고 싶어. 이렇게 돼서 시나리오를 보고 전격적으로 합류하게 되죠. 네. 그 시나리오를 읽은 산드라 블록이 그렇게 얘기했다면서요? 콜? 그렇죠. 콜. 기다렸는데 왜 안 해? 콜? 예. 근데 이 영화가 얘기를 듣고 보니까 배우 산드라 블록한테도 과정이 엄청난 위로가 됐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왠지 지금 이 영화 바로 직전에 그 심리 상태가 되게 안 좋았다라고 한다면,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이 치유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게 왜냐면 이 산드라 블록이
처음에 우주 공간에서 가졌던 그 막막함, 그 절망감, 그리고 또 사랑하는 아이를 잃은 설정으로 나오잖아요. 상실감. 상실감. 이런 것들이 이 산드라 블록의 환경과 너무 비슷했고, 나중에 이 라이언 스톤 박사가 그것들을 딛고 땅에 쓰잖아요. 지구로 돌아와서. 그러면서 다시 뭔가 인생을 새 출발하는 느낌이 너무 산드라 블록한테 와닿았겠죠. 역시 알폰소. 이 영화 하길 잘했어.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을 했죠. 자, 이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그래비티가 말이죠. 뭐 타임지가 선정한 2013년도 올해 최고의 영화로 선정이 돼요. 예. 아카데미 감독상, 촬영상, 편집상, 음악상, 음향 편집상, 음악 믹싱상, 시각 효과상. 골든글러브 감독상, 런던 비평가 협회 감독상 상이란 상은 왜냐면 오래간만에 이렇게 밀도 있고 완성도 높은 우주 영화 나왔어요. 비주얼의 혁명. 그러나 비주얼의 혁명뿐만 아니고 어떤 내러티브, 이야기적으로도 완벽하고 그리고 캐릭터적으로 가치 있는 캐릭터. 역경을 딛고 일어나는 우주 공간에서 절망감 속에서 딛고 일어나는 네, 이런 얘기들을 만들어냈죠. 네. 시네마운틴하면서 되게 이거 하길 잘했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봤던 영화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조금 더 모르는 부분들을 같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발견하고 찾아낼 때 그리고 뭔가 내가 느꼈던 이런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감동이 그 틀리지 않았구나 맞았구나라고 또 확인할 때 네. 그리고 또 이제 전 그런 것도 느껴요.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면서 성훈 씨가 못 봤던 영화들도 이런 영화가 있었어? 이 영화 너무 좋던데 하는데 이제 그랜 토리노는 보지 않으셨잖아요. 그런 어떤 상실감, 그런 또 절망감, 같이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절망감, 상실감, 배신감, 입 닥쳐. 예. 놀라운 거는 아직도 보지 않았어요. 아직도 보지 않으셨다는. 근데 왜 저는 봤다라는 생각이 들죠? 네, 저한테 얘기 다 들었으니까요. 저는 그 댓글 누차 말씀드리지만 보지 않고도 그렇게 진행할 수 있다는 건 은희 누나 정말 참 진행자다. 저에게 엄지척을 해주신 그 댓글. 네, 그분 맞아요. 그 밑에 댓글을 못 보셨나 봐요. 네. 진짜 사기꾼이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비티 이제 우리 또 명장면 산봉우리를 또 옮겨서 한번 올라가 봐야 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화제의 명장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처음 뽑아본 명장면은 아무래도 그 지금 이 사람들의 대화가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처음에 이제 소리만 들리잖아요. 그렇죠. 네, 멀리 지구가 보이는데 소리만 들려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그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실 때 가장 이렇게 그리고 집중해서 보는 게 첫 장면이잖아요. 그만큼 창작자들은 감독들은 이 영화의 첫 장면, 첫 컷, 첫 씬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제 광고가 끝났어요. 광고가 끝나고 배급사 로고가 나왔어. 퐁퐁퐁퐁퐁 나오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이제 막 이렇게 자막이 나오잖아요. 뭐 이건 지구 상공 몇천 미터, 몇천 킬로미터 어쩌고 저쩌고 우주에서 생존은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딱 이렇게 자막에 딱 나오잖아요. 네, 지구로부터 6,000km 떨어진 곳의 온도는 화씨 뭐 마이너스 몇 도에서 몇 도를 오간다. 여기까지는 이 자막이 끌 때까지는 음악이 있어요. 음악이 쫙 깔려요. 들리죠? 음악이 하면서 깔리다가 갑자기 영화 본편이 딱 시작될 때 무중력 상태 음악이 확 사라져요. 모든 사운드가 사라지죠. 이것이 관객들이 이게 우주다. 그러면서 이제 약간 이런 소리가 살짝 들려요. 이런 소리만.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무전이 교신을 합니다. 휴스턴과 이 우주선에서 이제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네네네. 이제 라이언 스톤 박사가 허블 망원경을 수리하고 이제 수리팀에 있어요. 우주 수리팀이에요. 이 스톤 박사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베테랑 우주사 코왈스키가 계속 주변을 맴돌면서 이제 막 그 지켜주죠. 그 추진 장치가 달려 있는 수트를 입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주에서 이렇게 날아다닐 수 있는 수트를 입고. 우주선은 이제 뭐 고장이 나가 통신 장비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고치죠. 네. 근데 코왈스키가 계속 막 평소 듣고 싶었던 음악도 듣고 농담도 던지고. 그게 좀 여유로운 우주인들.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지구도 바라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코왈스키가 굉장히 위트 있고 재치 있게 맞아요.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때 러시아가 자국의 인공위성을 미사일로 쏴서 해체를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우주에서 해체된 그 파편들, 위성의 조각들이 이제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예. 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되게 여유 있게 흘러가요. 대사가. 처음에는 이제 막 되게 막 여유 있는 우주인들의 유형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휴스턴에서 무전이 오는데 이제 지금 뭐 우주 파편들이 지금 떠돌아다니는데 우리 궤도랑 일치를 해. 빨리 지금 들어가야겠어. 그러면서 순식간에 분위기가 반전돼요. 맞아요. 무슨 소리야? 러시아에서 뭐 위성을 격추시켰는데 파편이 막 흩어지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이 음악이 어떻게 흘러나오냐면 이게 이제 우리는 보는 동안에 못 느껴요. 보고 난 다음에 느낄 수 있어요. 뭐냐면 이 음악 잘 이렇게 쭉 보여지던 음악이나 사운드들이 불협화음이 됩니다. 자세히 들어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불협화음으로 막 음악이 전개가 돼요. 귀가 박네. 대보름 날 부럼 좀 하셨나 봐요. 네, 부럼 많이 했어요. 네네네네. 예. 이게 한 12분 정도 되는 오프닝 시퀀스인데 맞아요. 이 12분 정도 되는 이 오프닝 시퀀스에 이제 우주 파편이 날려들고 막 우주선이 박살나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조난당하는 절대적 위기에 처하는 이 순간까지 여러분들 음악을 들어보시면 사운드에 집중해서 들어보시면은 이거 자체가 이 불협화음이 점점점 커져요. 그러면서 이제 오는 막 그 파편들 소리. 불협화음이라는 생각은 못했어. 그 불협화음. 감독님 같다. 그냥 다급한 음악이라고만 느꼈지. 네. 막 부단단단단 이 소리 따로 들어가. 이거 따로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이 영화 전체적인 사운드 이 디자인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위기 순간이면 막 불협화음이 시작돼요. 네. 아무튼간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그 음악이 이 평온한 음악으로 바뀝니다. 눈치를 못 채게. 이렇게 바뀌어서 우리는 그 감정의 정서를 그대로 따라가요. 막 혼란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감정. 그리고 너무 고독한 그 감정. 그리고 어떤 그 뭐랄까 지구의 소리를 들었을 때 이 감정 이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싹 바뀌어요. 음악이. 그래서 이게 음악상을 탔죠. 음악상 탔죠. 예. 음향 효과상도 탔고 음악상도 탔는데 저는 그 장면도 되게 첫 장면에서 이제 그 위성 파편을 맞고 이제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장면에 원래 그러니까 수리팀이 2명이고 1명은 밖에서 또 다른 걸 수리하고 있었어요. 원래는. 근데 이 장면 첫 사상자가 발생하는 장면인데 영화 시작되고 한 12분 지났을 무렵일까요? 자, 이거 빨리 줄을 풀고 우리는 가야 된다고 하는데 갑자기 너무 맥없이 한 명의 우주 비행사가 진짜 이 순간에 진짜 무슨 인형처럼 나뒹굴어지죠. 인간이 너무 나약하죠. 이 우주의 안에 있어서는 이거를 저희 이제 딸하고 저는 옛날에 극장에서 보고 집에서 한번 저희 딸한테 이 프로그램 하기 전에 한번 집에서 야 윤서야 아빠랑 이거 한번 볼래? 너 이 영화 한번 보야 재밌어. 그랬더니 진짜 재밌었는데 우리 딸이 여기서 못 보겠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무섭다는 거야. 이게 무슨 귀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괴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우주에서 날라오는 파편 이 장면과 이 두 사람이 느끼게 되는 공포가 실감이 나는 거예요. 어저께 밤에 새벽에 야 그거 한번 다시 봐봐. 그래가지고 어차피 아빠 봐야 되니까. 그래서 얘가 이러고 보다가 숨어서. 완전히 빠져가지고 끝까지 봤죠. 그래서 뭐야 끝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순삭이야. 한 30분 된 것 같은데 영화가 끝나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게 시나리오가 굉장히 촘촘해요. 이런 상황들은 대사가 아닌 상황을 표현하는 시나리오를 읽고 그거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건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저는. 왜냐면 그냥 주로 말하는 대사 위주로만 해봤어서 그래서 야 이런 거는 진짜 시나리오 한번 보고 싶다 라는 생각하게 됐어요. 시나리오는 아마 더럽게 재미없을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보통은 병원 전화를 한다. 누구네 집 전화 받는 누구.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맞아. 뭐 하는데 우주 파편 날라온다. 한 개 더? 이번엔 3개 온다. 피하는 코왈스키.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누구? 스톤 박사. 당황한다. 이게 재밌을 수가 없죠. 글로 봐서 재밌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시나리오를 쓴 이 알폰소 알폰소 쿠아론과 그 아들이 같이 쓴 시나리오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의 이 상상력과 이 상상력을 구현하려는 저는 용기라고 생각해요. 진짜. 자기네들도 세계 최고의 흥행 영화를 만들고 싶었을 겁니다. 우주 괴물 나오고 외계인 나오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진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진짜. 왜냐면 이 우주 파편 날라오는 거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뻔한 적이 꽤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쵸. 뭐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자기네 위성, 오래된 위성을 폭파시키려고 우주에 대해서 폭파시키려고 이제 미사일을 쐈는데 뭐 삔 맞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거기서 이제 파편이 탁 사라지면서 이게 우주 쓰레기와 폭풍이 돼가지고 휘몰아쳐가지고 뭐 우주인들이 대피한 적도 있었고 실제로.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진짜 어떤 순간에 사운드가 탁 고여지면서 내가 진짜 거기서 유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내가 해파리가 된 것 같은 느낌? 네. 진짜로 같이? 그리고 너무 공포스럽고 그리고 왜 사람이 이게 예상할 수 있는 공격은 들 무섭잖아요. 그렇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지. 이거는 들 무서운데 얘는 그거 진짜 어디로 날아올지가 몰라. 아무것도 그렇죠. 예측할 왜냐면 내 몸이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끈에 의지하고 있는. 자, 이 우주 느낌을 생생하게 연출이 가능한 게 촬영 감독 엠마누엘 루베스키라고 하네요. 멕시코 출신의 감독으로 역사상 최초로 3년 연속 상을 받은 최고의 촬영 감독이라고 하네요. 그래비티, 그 다음 해에 버드맨, 그 다음에 레버넌트까지. 와. 아카데미 3연속 촬영 감독 상을 이 그래비티 그리고 버드맨 레버넌트의 이 영화의 비슷한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 카메라가 컷이 거의 끊어지지 않는다. 버드맨은 한 번도 나눠지지 않아요. 영화 끝날 때까지. 맞아요. 자, 이 심심한 시나리오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명장면은요. 스톤 박사를 위해서 희생하는 코알스키입니다. 일단은 둘이 어떤 하나의 끈에 의지한 채로 이제 탈출을, 그러니까 지구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는데 둘만 생존한 상태에서 가까운 우주 정거장마저 이제 그 파편에 손상이 됐고 그렇다면 저쪽에 그나마 멀쩡할 것으로 보이는 그 러시아 위성이죠. 소유주. 소유주까지 우리가 어떻게든 가자. 거기서 지구로 가는 탈출을 하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코알스키가 날아갈 위기에 처하죠. 산드라 블록이 이제 잡아주잖아요. 네. 사실은 어느 순간에 이제 둘 중에 한 명 이게 우주의 이 관성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이게 뭐 무슨 뭐요? 그런 법칙이 있어. 작용 반작용? 네, 뭐 아무튼간 뭐? 그 김성욱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물리학자니까. 아무튼간에 해가지고 운동 방향으로 이게 가면은 계속 이 옆으로 날아가게 돼요. 왼쪽으로 야구공을 던지잖아요. 이 야구공 끝까지 왼쪽으로 날아가요. 이 속도로. 무중력 그래서 상태에서 위성을 쏘면은 특별한 동력이 없이 계속 도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코알스키 박사가 만약에 둘이 땡기잖아요. 내가 잡아주려고 땡기지만은 만약에 저쪽이 끊어지잖아. 여기 산드라 블록 쪽이 끊어지면 둘이 그냥 우주 미아가 되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되는 거죠. 둘 중에 확실히 하는 방법은 한쪽이 손을 놓는 거예요. 라이언 스톤 박사는 이 위성의 비상탈출용 낙하산이 펴진 상태에서 그 버려진 위성에 낙하산 줄에 걸려 있고 그리고 이 산드라 블록이 잡고 있는 줄에 또 우리 또 코알스키가 잡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낙하산 줄이 계속 땡 풀리죠. 묶여있던 발이 계속 풀리니까 결국 코알스키가 자네 선택이 아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다. 자네 지구로 돌아가야지. 하지 말아요. 안 돼요. 매트 제발 하는데 용감한 우주비행사 베테랑 우주비행사답게 자네 할 수 있다. 라이언 하고 끈을 놔요. 다 놓습니다. 네. Ryan, let go. No, you're not going anywhere. You're not going anywhere. It's not up to you. No. Please don't do this. Please don't do it. Please don't do this. No. Please don't do this. You're gonna make it, Ryan.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저 사람이 입고 있는 옷 안에 산소도 굉장히 부족하고. 이 사람 죽는 거예요. 네, 추진 장치가 없고. 그리고 라이언 박사, 이 산드라 네. 블록은 사는 거죠. 그쵸. 저 사람이 희생 때문에 사는 건데 사실은 살 확률이 조금이라도 더 생긴 것 뿐이지. 그치. 거의 코왈스키처럼 될 확률이 많은데. 네네네. 이 장면에서 좀 제가 보면서도 나는 영어를 못하니까 자막만 보잖아요. 네. 근데 우리 딸은 영어를 잘하거든. 그러니까 보다가 뭐 이런 거 없어. 내가 이건 먹미 했죠. 코왈스키가 네. 막 이 여자 막 줄을 막 풀어주려고 막 그러면서 이 여자가 막 흥분해 있잖아요. 네. 막 경험이 없으니까 산드라 네. 볼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저 밑에 누가 올려다보고 있는지 생각해봐. 누가 올려다볼까? 뭐 남편? 아니 결혼했어요? 뭐 애인? 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딱 그러는데 그 순간에 그 절박한 순간에 그 라이언 박사가 산드라 블록 얘기하죠. 4살짜리 딸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영어로 들으면 훨씬 더 와닿는 게. I had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I had a daughter. 그리고 그 애는 4살이었죠. 그거 자체가 벌써 그 두 마디 문장이 얘는 딸을 잃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 애는 그걸 딱 듣더니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얘네랑은 소통하기 힘들다 생각을 했죠. 한국인이야 우리는. 네. 자 여기서 사실 코왈스키가 줄을 놓고 이제 죽음을 선택하잖아요. 네. 우주 미아가 영원히 되는 건데 가면서 하는 대사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코왈스키의 캐릭터를 명확히 보여주는. 끝까지 네. 침착하게. 이 남자가 멀어져 가면서 막 마지막 무전이 그거예요. 오 맙소사 뭐 이런 거요. 너무 아름다워 뭐 이거였어요. 너무 아름다워. 라이언 듣고 있나 너무 아름다워. 겐지스강의 석양은 아름답구만. 뭐 이러면서 죽어가거든요. 자네가 겐지스강 위에 걸린 해를 꼭 봤어야 하는데. 맞아. 예. 야, 저 마지막 순간에 저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나 이게 송은이 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공은 라이언 박사잖아요. 산드라 블록 여성. 근데 왜 경험 없고 겁 많고 나약한 이 여성을 주인공으로 했을까요? 그렇잖아요. 백전노장의 남자 우주비행사가 이 역경을 뚫고 갈 수 있는 당위성이라도 있잖아요. 네. 왜 이렇게 여자 주인공을 나약하게 묘사를 했을까요?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지금 생각해 봤어요. 뭐 어떻습니까? 산드라 블록이 되게 나약하기 때문에 우리와 닮았다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진짜 강인한 여전사가 가면 왠지 잘 해내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덜 무섭잖아. 그렇지. 근데 지금 정확히 두 지점을 얘기하셨네. 덜 무섭잖아요. 근데 일단 서스펜스가 발생하지 않아요. 차라리 코왈스키가 남았으면 살아나갈 수 있는 확률이 꽤 많을 것 같아. 근데 이 여자는 우주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어. 경험도 없어. 그리고 심지어 겁이 많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지금 코왈스키 박사랑 둘이 있을 때는 완전 나약함 그 자체고 맞아요. 전형적인 민폐 스타일이에요. 그렇지. 도망치다가 그렇잖아요. 잡초에 걸려 혼자 넘어지고 자기 발에 걸려지고. 근데 세계적인 감독 알폰소 쿠아론이 이걸 선택한 이유는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이런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서스펜스가 증가하는 데다가 두 번째 이 여성은 이 라이언 박사는 홀로 설 수 없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지구에 오기까지의 이 몇 시간 동안의 과정에 이 여자는 성장하는 드라마입니다. 유일하게. 네, 이 나약했던 여성이 나중에 중반부 후반부로 가면 완벽한 누구보다 불굴의 삶의 의지를 가지고 막 활동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의 변화가 있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중반부 이후에는 이 여자 혼자 출연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몰입감 있게 보는 거예요. 우리 캐릭터가 계속 변화하고 진고 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따지니까 산드라 블록 진짜 연기 잘했다. 그리고 이제 코왈스키랑 같이 있을 때 나약하잖아요. 이 우주에서의 가장 큰 조력자, 내가 가장 기대는 사람 코왈스키예요. 지상에서의 가장 기댔던 사람 누구예요? 딸입니다. 근데 딸을 잃었어요. 딸을 잃은 외로운 여자가 우주에 왔어. 우주에 왔는데 우주에선 더 힘이 없죠. 근데 든든한 코왈스키가 있어. 근데 코왈스키가 갔어요. 그럼 나 혼자 살아야 돼. 그런데 이제는 조력자 없이 없어. 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게 마지막 장면에 진짜. 이 그래비티를 딛고 중력으로 일어서잖아요. 그 발이 흙에 닿는 순간이 굉장히 감동적으로 굉장히 빅클로즈업으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걸어가잖아요. 앞으로
이 여자는 어머나, 이 사람은 미친다. 이 사람 홀로 설 수 있다. 이제 지상에서 누구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인물이나 이런 것들의 설정은 다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게 보고 나서 어금니가 아팠어요. 너무 이렇게 막 막 이렇게 와가지고 그 파편이 막 나한테 날라오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옆에서 같이 본 사람은 얼마나 숭한 얼굴을 봤어요. 혼자 봤지. 그렇게 막 파편이 나한테 날라올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 만약에 코알스키가 이렇게 됐으면 뭐 결국 그냥 이게 뭐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 죽는 거죠. 이건 100% 빼박 힌트죠. 여기 또 질문이 있어서 네. 코알스키처럼 우주에서 죽을 운명을 맞게 된다. 홀로 남겨진 우주에서 뭘 하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이 왔는데 이제 이 줄을 끊음으로써 우리 스톤 박사는 살아갈 희망이 그래도 5% 늘었고 나는 이제 100% 거의 뭐 이렇게 유영하다. 제가 만약에 줄이 끊어서 우주미아로 살아나가면서 이제 통신도 끊기고 산소도 떨어져가지고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깜깜한 우주로 싹 갈 때 저는 마지막 무전 칠 겁니다. 휴스턴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캘리포니아 휴스턴 맞나? 캘리포니아 아몬드 영영화르 알카리소 블루 휴스턴에서 그 소리를 들어. 그 목소리를 너무나 멋진 사람이다. 이 죽는 순간까지도. 그래서 내 가족들은 아몬드 협회에서 주는 평생 아몬드 교환권 이런 거 하나 받을 수 있지. 세상에 이런 광고 어디 있습니까? 예. 사랑전 고인께서 보여주신 아몬드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우주 미아가 된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9월 10일 그러면 아몬드의 날. 그래서 각 국가는 조기를 달아. 조기를 아몬드의 날 조기의 달을 달아요. 네. 너무 웃기네. 뭐 상상해본 적은 없지만 진짜 그 순간이라면은 뭘 할 수 있을까? 나도 교전은 남길 것 같아요. 아몬드를 노래 부르진 않을 것 같고. 네, 노래 좋아하는데. 여덟송이라도 하나 부르지 그래. 정작 그 순간에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그 공포가 아우. 진짜 그렇죠. 상상해보지 않은 것이지만 이만큼까지 그 공감이 된다는 건 진짜 정말 잘 만든 거예요. 맞아요. 자, 다음 이제 명장면 가봅니다. 유영을 마치고 이제 우주정거장에 들어오죠. ISS인가요? 예. 네, 우주선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 우주복을 벗는 산소가 다 떨어진 우주복을 벗는 장면. 이제 이게 러시아 우주선이잖아요. 네, ISS. 여기에 이제 빈 ISS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옷을 다 벗잖아요. 네. 이 막 우주복 너무 무거웠던 우주복을 벗고 하는데 네. 이 장면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산드라 볼록이 이제 옷을 이제 거추장스러운 우주복을 다 벗고 마지막에 이제 이 머리에 쓴 뚜껑까지 다 벗지 않습니까? 네네, 약간 수영복 같은 거, 수영 모자 같은 거. 뚜껑까지 쓰고 딱 하는 이 자세를 보시면은 이게 감독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저 위에 걸쳐진 라인 이런 것들하고 마지막에 산드라 볼록이 자는 자세가 있어요. 이거는 뱃속에 있는 태아의 태아죠. 네. 그 탯줄과 약간 그 태아의 모습. 네네네, 그렇습니다. 이걸 왜 의도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 약간 태초로 가는 듯한 느낌. 이 여자, 이 앞전에 라이언 스톤 박사의 삶은 끝났고 네.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생존을 위한 그렇죠. 여기서부터 라이언 스톤 박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새롭게 사는 거죠, 이 사람. 탄생이죠, 탄생. 탄생이 되는 거죠. 이건 누가 봐도 약간 뭐 영화적인 뭔가 지식이 없더라도 누가 봐도 태아 뱃속에 복중에 있는 태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산소를 먹고 정신을 차리고 눈을 붙이고 일어나서 이제 우주선 여기저기를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네. 살아가기 위해서. 네. 이 촬영을 위해서 그 보이지 않는 12개의 줄을 묶고 촬영용 기계장치에 10시간 넘게 갇혀서 촬영을 했다 그래요. 네. 뭐 돈을 뭐 몇백억을 받아버리니까 뭐 그러겠죠. 뭐 나 같으면 그랬겠어. 나 같으면 그 돈이면 야, 줄 한 50개 더 달아도 상관없어. 10시간 20시간 달아도 상관없어. 진짜? 알겠죠. 와이어 타실 수 있어요? 돈 많이 주면 와이어? 여기 이렇게 와이어 액션. 그거 좀 사타구니 낑기는 거 네. 참을 수 있죠. 참을 수 있어요. 네. 자, 그렇게 이제 유영을 하다가 통신 장치를 발견하고 교신을 시도해 보는데 잘 안 되고요. 네.
뭐 경보기가 울려요. Fire. 그렇죠. 예, 뒤에 있는 도크에서 어디 부분에서 화재가 났죠.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게 사실 이게 뭐 한 명 나오는 우주 영화라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쉬어가는 게 없어요. 쉴 새 없이 몰아쳐요. 고요할 틈이 없어. 진짜 잠깐 고요하고. 네, 그러니까 30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영화가 끝나는 겁니다. 화재를 막기 위해서 소화기를 또 댔는데 소화기가 또 이렇게 분사된가 도시에 또 이게 중력이 없으니까 또 이게 뒤로 밀려나죠. 뒤로 밀려나고. 근데 여기서 놀랍게도 어떻게 합니까? 산드라 블록이 다시 소화기를 들고 탈출을 하죠. 네. 이 와중에도 정신 차려서 소화기를 든다고. 예. 이게 이 손에 꼭 쥐고 나왔던 이 소화기가 나중에 생존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죠. 그렇죠. 자, 보세요. 여기 네. 화재를 진압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그리고 이 본체와 분리시켜서. 탈출선을 분리시키고 그리고 처음 본 그 러시아 책을 보면서 스위치를 막 누르는 이 라이언 박사의 모습은 아까 불과 몇십 분 전의 라이언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렇죠. 완전히 능동적이고 삶의 의지로 가득한. 그리고 저기에 자판도 영어 자판이 아니라 러시아어로. 시바스바라고 돼 있어요 지금. 네, 막 욕이 돼 있죠. 스마트리. 막 되어 있죠. 마주시카 뭐 이런 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막 찾아가면서 그림과 비교해 가면서 자, 이 스위치 버튼 출발을 위한 버튼 일단 도크를 분리시켜야 돼 하면서 자, 뭐가 분리지 하면서 분리 버튼을 막 찾아내는 과정이 오이구 진짜. 네. 오, 산드라 블록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게 아마 영화를 보시면은 자연스럽잖아요. 산드라 블록이 지금 분리 버튼을 찾고 있구나. 뭘 찾고 있구나 하는데 사실 혼자 있을 때 우리가 혼잣말 안 하잖아요. 혼잣말 안 하는데 이 상황이 혼잣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 이게 어느 거지? 분리 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지. 이 상황까지도 딱 자연스러워요. 내가 볼 때는 안 그랬으면 만약에 마음속으로만 생각했으면 우리가 이게 무슨 장면인지 몰랐을 거야. 그렇지. 네.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 저희가 예능에서 많이 하는 예능병이라 그러는데 특히나 이제 관찰 카메라를 하게 되면 혼잣말을 많이 하게 돼요. 아, 저도 그렇게 되더만요. 네. 어디서요? 아니 그 뭐 알쓸 범자. 카메라가 계속 있으니까 떠들게 돼요 혼자? 하면 계속 떠들게 되고 뭘 하면 계속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가끔은 이제 집에 있을 때도 뭐야 아이코 도대체 아이코 아파라 이런 데일밴드가 필요하겠는걸? 이렇게. 아니, 평소에 밥 먹을 때는 자, 가만히 있어 보자. 오늘은 뭘 먹을까?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관찰 카메라 돌면 아, 점심을 뭘 먹지? 그렇지. 라면을 먹나? 아, 잠깐만. 어제 먹다 나온 이거를 한번 볶아 먹을까? 이게. 그렇지. 그리고 오케이. 아니야. 중국집에 전화를 해야겠다. 띡띡띡띡띡. 그럼 평소에 전화할 때 여보세요. 여기 어디 몇 동 몇 호인데요. 여기 네네네. 짜장 하나 갖다 주세요. 네. 네. 끊는데.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래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어쩔 수 없는 방송 제의가 되어가는 과정이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예. 다음 명장면입니다. 이제 소유주를 타고 탈출을 시도합니다. 소유주의 탈출을 시도하는데 연료가 없어. 연료가 없는 걸 알고 간절한 심정으로 이제 교신을 시도를 하죠. 우주센터와 통신을 시도를 하는데 이제 그 마지막 시도예요, 거의. 네, 맞아요. 이제 연료도 없고 사실 이게 연료가 없는 순간에 관객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는 진짜로 휴스턴이랑 지상이랑 연결되지 않으면 이 여자가 살 가능성은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가 추운가 봐. 막 입김이 나. 연료가 없으니까 난방 장치도 떨어질 테고. 그렇죠. 있는 산소만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 우주 공간은 햇빛 닿는 데와 햇빛 닿지 않은 데 그 온도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교신을 시도하죠. 저기 없나요? 아무도 없나요? Anybody here? Do you hear me? Mayday, Mayday, Mayday. 뭐 하는데 이제 막 듣기 싫어. 노래가 싫어, 이게 싫어. 노래가 더 싫어. Mayday, 자. Mayday 하는데 이제 거기서 소리가 나. 쉬. 아닌가 뭐 이렇게 해요. 아닌강 뭐 이런 다면서 네. 이제 이 산드라 블록이 이제
안인강 당신 이름인가요? 어. 메이데이 이러니까 이제 이 안인강은 이 사람이 메이데이인 줄 알고 이름이. 네, 메이데이가 아니죠. 메이데이가 아니라 라이언스톤이에요. 하면서 막 얘기를 하죠. 근데 언어가 달라. 언어가 달라. 중국계 어디 뭐 아시아죠? 네, 그래서 막 소리가 들렸는데 막 개 짖는 소리도 들려요. 네. 어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아마추어 무선 해 많은 사람. 네. 그래서 어머 강아지 소리가 있는 걸 보고 어머 지구구나. 이 지구와 교실하고 있구나 내가. 아, 그러면서 맞아. 이 강아지 소리를 듣고 이 여자가 눈물을 흘리죠. 네, 어머 강아지군요. 가면 지구였다니. 강아지 소리 좀 더 들려줄래요? 막 하고 막 해요. 눈물을 흘리고. 이 사람이 이제 사실 이제 끝난 거예요. 이게 끝났다고 봐야죠. 그렇죠. 이제 어차피 연료도 없고 오래 못 가요. 오래 살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포기하는 심정으로 이 사람이 안인강이 그 상대가 막 노래를 부르니까 자기 잠들 수 있게 자장가처럼 계속 불러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기가 그 아기를 위한 자장가를 거기서 부르는 걸 너무 좋다고 불러달라고. 그러면서 근데 산드라 블록 이제 마지막을 여기서 그냥 준비하죠. There's a baby with you, huh? Is that a lullaby you're singing? So sweet. 그리고 이제 그 산소를 그냥 내려버리죠. 밸브를 산소 밸브를 점점 이제 이 산소가 농도가 떨어지니까 이제 졸리겠죠. 네. 졸리고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우주선 밖에서 누가 노크 소리가 나. 노크 소리가 나. 뭐야? 문을 열고 들어와요. 우주의 미아가 됐던 조지 클루니가. 조지 클루니가 와.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이분이 광고하는 거 있으시잖아요. 위스키를 들고 왔다는 얘기 있어요. 위스키를 들고 왔잖아요. 네. 네, 아무튼간에 사실 이거 처음에 극장에서 볼 때 너무 놀랐어요. 나 너무 놀랐어 나도. 아니 이게 지금 말이 되나?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 네. 그리고 그냥 논리를 따지기 생각하기 전에 이 사람 정말 안 죽었으면 좋았을 사람이었는데 정말 살아와서 너무 기쁘잖아요. 그리고 진짜 히어로가 돌아온 것처럼 이 우주선을 공기가 이 사람이 온 것만으로도 여유가 느껴지고 관객도 안도하고 그리고 이 사람 여전히 유머러스하고 방법이 있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죠.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줘요. 자 봐봐 착륙이나 발사나 생각해봐 시스템은 똑같아. 연습했지? 예, 그렇지만 저는 매번 추락을 했었죠. 그렇지만 넌 연습했고 알고 있잖아. 너 할 수 있어. 여기가 멋진 건 알지만 지구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 그렇지. 맞아. 이렇게. 여기서 되게 중요한 데가 있어요. 가서 지구에 가서 두 발로 쓰는 거야. 이런 맞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얘기. 나는 뭉클했어. 여기 우주에선 두 발로 쓸 일이 없잖아. 쓸 일이 없잖아. 두 발로 쓰는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자 이제 지구로 갈 시간이야. 라이언 박사 딱 이러면 눈이 탁 떠지죠. 콩 하고 꿈이었던 거죠. 옆자리를 봤는데 없어. 코알스키가 없어. 맞아.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에서 이제 되게 이게 뭐랄까 이게 확 색깔이 달라지는. 그렇죠. 이 세상 생을 포기하려는 이 산드라 블록 라이언 박사를 깨운 건 코알스키라고 볼 수 있지만 표면적으로 보시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자아가 무의식에서 튀어나온 겁니다. 할 수 있어. 집으로 갈 시간이야. 방법을 너도 알고 있어. 네,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스스로 방법을 찾은 거죠. It's time to go to home. 집에 돌아갈 시간이야. What's the matter? 착륙은 발사다. 착륙 equal 발사. 옛날에 이꼬르라 그랬어요. 이꼬르. 스와스디. 야, 마 장룡 이꼬르. 그랬었죠. 이꼬리나 로살린 이꼬리나.
알베르토 이콜리나. 장윤정 감독님이 이 골을 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 놓친 게 있는데 네. 그 다시 나타났던 네. 코왈스키의 그 환영 장면은 조지 클루니 아이디어였다 그래요. 조지 클루니가 지가 너무 조금 나오는 거 같나 보죠. 그래서 막 그럴싸하게 이렇게 아이디어 아니 근데 짜가지고 이 장면이 들어가면서 확 어떤 그게 생기가. 맞아요. 네. 아니 그리고 이거 보면서 우리 딸이라고도 그런 생각이. 아빠는 저 상황이면 어떡할 거야. 당연히 나는 방법도 없는데 그냥 나는 그냥 안락하게 죽을 거야. 자기도 그 생각을 하더라고. 그 누구나 안 그렇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 집어넣어놓고 이게 이 영화의 지금 상황과는 전혀 다른 우리가 가장 어찌 보면 기다렸던 존재가 맞아요. 메시아처럼 탁 나타나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좋아. 물론 이제 저희는 자기 지가 너무 좀 나온 것 같아가지고 불량 욕심 이러다 때문이었다. 산드라한테 다 뺏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조지 클루니가 우리 방송으로 안 들었으면 좋겠다. 잠에서 깨가지고 이제 능동적으로 또 다시 한번 용기를 그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하고 하는데 그 저기 코왈스키한테 전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지구에 가고 뭐 어쩌고 하면 이제 뭐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여기 코왈스키 쪽 말고 그 혼자 뒤에.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뭐 코왈스키 씨 내 말 듣고 있나요? 딱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인가요? 내가 이번 주 내내 당신의 수다를 들어줬으니까 이제는 당신 내 얘기 좀 들어줘요. 자 이제 당신은 좀 지저분하게 따올린 갈색머리 여자애를 벌써 자기 이제 죽어 있는 딸을 만나게 되면 이런 얘기를 전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걔는 빗질을 싫어해요. 뭐 어쩌고 그래서 뭐 이름은 세라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딸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제 그애한테 말 좀 전해줘요. 엄마가 빨간색 운동을 찾았다고. 침대 밑에 있었다고 뭐 좀. 그렇죠. 이게 상황이 뭐냐면 딸이 뭐 운동화를 찾았는데 없어진 거예요. 엄마 어디갔어? 내 운동화, 빨간 운동화. 그리고 딸은 그 이후에 그 운동을 못 찾고 사망한 거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유품 정리를 하다가 그 구두를 진짜. 신발을 찾은 거예요. 그 상황이. 스톤 박사의 감정 상태를 고스란히 공감하면서 여기 이 씬까지 왔다면 이 대사 몇 마디 안에서 되게 눈물 나는 그렇죠. 맞아요. 사실은 장면이죠. 네. 그리고 얘기해요. 절 대신해서 그 아이를 꼭 안아주고 키스해 주세요. 왜냐면 그 애는 하늘나라에 갔으니까. 코왈스키도 하늘나라에 갔으니까 그 애한테 이 얘기를 전해달라. 그렇게 그 얘기를 얘기죠. 하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차분하게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문자는 다르지만 그림판을 봐가면서 이제 기계 조작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구로 이제 오는데 요때 이제 같이 보는 우리 딸이 뭐 벌써 끝나? 거의 이제 엔딩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네. 자, 지구로 돌아온 스톤 박사. 이제 돌아가는 과정도 막 내 몸이 타는 것 같아. 여기서 막 어금니가 막 어떻게 뭐죠 그거? 놀이동산에 엄청 빠른 자이로 청룡열차? 뭐 그런 걸 탈 때 약간 그 기분이 약간 느껴지긴 하잖아요. 너무 속도가 높으면. 근데 계속 쉬지 않고 떠들면서 이 고통을 잊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막 떨어지는데 이제 이 우주선이 대기권으로 들어올 때. 네, 대기권으로 들어올 때 막 타들어가니까. 완전히 선체가 다 타기 전에 분리해야 돼요. 착륙선이랑. 맞아.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분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 되는데 이제 뭐가 분리지? 근데 왜냐면 이거 중국 우주선이라 아무거나 누르죠. 이걸 거야. 그렇지. 그리고 이제 눌러서 착 떨어지게 됩니다. 예. 불덩이가 떨어지는 거야. 불덩이가. 그리고 요거 이제 음악을 좀 키워서 보시면 이 음악이 확 포인트가 있는 점이 있어요. 그치. 이런 게 이제 좋은 연출인데 막 내려가잖아요. 음악과 효과와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자, 여기 제가 좋아하는 컷이에요. 거의 지우대기권으로 올 때쯤에요. 그 이제 여기. 지금 여기서 그러면서 안에 막 기체 안에서는 막 소리가 나고 막 요란하고. 기체가 이제 열을 못 견디는 거예요. 네, 불꽃도 튀고 야, 이 장면. 야. 이게 처음으로 이제 지구를 향해 가는 전지적 시점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음악을 마지막 믹싱해서 음악 피치를 쫙 올리죠. 그리고 지구 대기권 안으로 안정권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사운드가 되게 고요해져. 네. 그리고 이제
바다에 떨어지죠. 네. 보통 이제 바다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야 이제 최소한의 충격이 덜하니까. 떨어지면 이제 기다리고 있던 배들이 쫙 와가지고 이제 그 우주인을 끌어내는데 휴스턴이 막 무전 때려. 우리가 지금 구조대가 급파됐다. 간다. 좀만 기다려라. 널 구출할 거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 구출을 기다리면 또 죽을 판이에요. 왜냐면 이게 또 가라앉고 있잖아. 해저로 가라앉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쫙 결국 지구로 돌아온 스톤 박사가 우주선을 탈주해서 이제 수영으로 올라오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 우주복이 무거우니까 안 돼. 그래요. 그래서 그 안에서 물속에서 숨을 참아가면서 우주복을 다 벗고 홀가분한 상태로 이제 막 이제 올라와요. 근데 이때 이 스톤 박사가 이렇게 올라올 때 지나가는 개구리 한 마리. 그렇죠. 그거는 뭐예요, 의도가? 보면은 뭐 올챙이가 이제 개구리가 돼가지고 이제 헤엄을 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스톤 박사는 그 동안에 올챙이였던 거예요. 이제 사람으로 치면서 독립된 성인이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를 봤는데 오빠 되게 그럴싸한데 진짜는 아니지. 그냥 뭐 해석하기 나름일까? 진짜 그냥. 근데 그 개구리가 되게 인상적으로 잡혀. 원샷으로. 왜냐면 평론가들이 이런 얘기를 붙여요. 이런 얘기를 붙여가지고, 네, 그래서 뭐 저기 나중에 이제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 그랬다고 얘기를 하겠죠. 예. 네. 이게 이 마지막 장면이 참 감동적이죠. 진짜. 여기. 실제로 이 영화에서 의도한 거라 그래요. 네, 올챙이가 개구리 재탄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라운드. 본 것 같아서. 그랬어요? 네. 그러면서 이 모래 흙을 만져요. 자, 그리고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오랜 동안의 우주 생활로 우주에서는 근력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몸을 지탱하지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수영을 해서 이렇게 바깥까지 대충 나오긴 했는데 발을 디뎌야 되는데 이 장면이 마치 진짜 뭐 되게 거룩한 인류의 도약 같은. 정말. 두 다리로 탁 지상에 선들어 이제 더 이상 나약한 라이언 박사가 아닌 거죠. 모습인 거죠. 이 수중신을 찍을 때 그 감독도 같이 물속에 찍었는데 감독이 산드라 블록의 폐활량을 따라가지 못했다 그래요. 훨씬 수영도 잘하고 숨도 잘 참고. 참 이렇게 헐리우드 영화 보면 모든 배우분들이 그렇지만 다 잘해야 되는 것 같아. 이 양반들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게 좀 달라. 뭐냐면 그 외국 애들은 뭐 수업 시간에 뭐도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수학. 그치. 영어 그리고 체육 시간에 수업해요. 미술 시간도 수업해. 근데 외국 애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 안에 되게 다양한 시간들이 들어가 있어요. 교과목에. 네, 우리나라처럼 죽어라고 수학하고 죽어라고 영어하고 뭐 이런 시스템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나중에 배우가 되기 위해서 배우고 젊었을 때 배우고 했겠지.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주 어렸을 때 학교 과정에서 뭐 이런 수영 시간이라든지 무슨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중에 자기가 좋아했던 기억을 가지고 성인이 가면서 꾸준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시 명장면을 살펴보면서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참 이렇게 짜임새 있게 잘 만들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인물 소개부터 명장면까지 그래비티에 대한 등반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시네마운틴 정말로 마무리하죠. 일명 장항주 국제영화제. 그래비티를 통틀어서 최고는 바로 이 분야다 하는 부분에 장 감독님 마음대로 제멋대로 대상을 수여해 주시는 그렇다는 시간입니다. 자, 한국제 그래비티 편 대상의 주인공은 자, 오늘 그래비티 대상의 주인공은 이 영화의 가장 지대한 공헌을 세우신 분이죠.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유모 리보리아 로드리게스에게. 로드리게스, congratulations. 건조르나 무사카라스야. 이분이 그 어린 시절 유년 시절에 알폰소 쿠아론을 돌봐주고 영화를 보여주고 이러면서 알폰소 쿠아론이 정말 나의 또 다른 엄마다. 이랬을 정도로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네, 어찌 보면 진정한 영화의 어머니가 아닐까. 진짜로. 그래비티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 한국제 대상을 타주시는 많은 분들이 네. 어떤 우리 영화의 내용을 떠나서
스토리 전반에 걸쳐서 되게 중요한 어떤 순간을 제공하신 분들이 많이 타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참 인생에 있어서 나한테 어떤 특별한 모먼트를 제공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한 명씩만 있어도 네, 우리가 참 이렇게 발베디고 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그렇죠, 이 그렇죠. 한국제를 통해서 갑자기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국제 대상을 뭐 수많은 뭐 영화 참여자들도 있지만 뭐 네. 환영동물도 있었고요. 네. 수상자 중에서는 그렇죠. 많은 다양한 분들이 계시죠. 있었죠. 아 근데 오늘은 한 줄 평을 내가 굳이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아 그런 거예요? 자 좋습니다. 자. 그래비티 한 줄 평은 어떻습니까? 자, 그래비티. 네. 절망 속에서 중력을 딛고 세상이 우뚝 선 라이언스톤 파이팅. 아, 네. 참 잘해. 네. 참 나불거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거 잘한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모든 세상의 라이온스텐에게 이 한 줄 평을 바칩니다. 네.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등반 준비 마쳐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장은준 감독님은 제 옆에서 남은 양말 한 짝을 다시 신고 계시네요. 네, 귀가 준비를 네,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같이 인사해보죠. 착장해야죠. 네, 신의 마운틴. 감사합니다.